네. 자, 그러면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자료를 통해서 전표 입력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57페이지 하단에 수행과제를 봐주시고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 및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네. 본 문제 하나요.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정을 한다. 중소기업이니까 104분의 4를 선택해야 된다. 요 공제율을 여러분이 하나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 문제에서 식당 법인 식당이라고 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106분의 6을 했어야 됩니다.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전자계산서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1번 통조림 제조를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은 증빙입니다. 자, 이 통조림 제조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원재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재료의 적요를 6번을 넣어야 돼요. 계산서니까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9월 11일 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9월 11일 53번 면세 계산서 매입은 다 53번이죠. 분명은 꽁치. 아까 우리가 필요지식을 앞 시간에서 읽을 때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원재료 이거 입력할 때 수량을 꼭 넣어야 돼요. 수량 500개 이거 꼭 넣어야 됩니다. 단가 7,000원. 그럼 350만원이죠. 거래처는 평화 수협이죠. 전자계산서는 1번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그랬죠. 분계는 현금하고 외상이 섞여 있으니까 혼합으로 해야죠. 자, 원재료에 여기 적요. 이 적요 코드란을요.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그래야 이 적요 코드 도움말이 나와요. 6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부가 확인. 이렇게 이 적요를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6번. 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 101번 현금이 50만원. 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 외상 매입금이 300만원 이렇게 되죠. 탭킵. 그러면 요 350만원 원재료 매입액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자동으로 넘어가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주의! 전표 입력 시 거래처 코드와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 시 수량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네, 거래처 코드 우리가 원래 반드시 거래처 코드 입력했나요? 네, 평화수협. 원재료에 거래처 코드도 넣어줘야 돼요. 이건 자동으로 입력돼서 다행입니다. 적요번호 거래처 코드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증빙을 보겠습니다. 이것이죠.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정어리 50상자. 이 50상자 이거 수량 넣어야 돼요. 강남마트 거래처 꼭 넣어야 돼요. 에서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의제매입세 공제 받으려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9월 12일이죠. 9월 12일. 자, 유형을 잘 보세요. 카드인데 면세 제화 정어리를 샀단 말이에요. 카드 중에서 면세 58번 보이시죠? 58 카면 58입니다. 신용카드 BC 확인. 분명은 정어리 수량 꼭 넣어야 돼요. 단간 지나가시고 공급가액 100만원이네요. 거래처 강남마트 전자세금 지나가야죠. 분계 카드 4번. 아니다 카드로 하면 안 되겠네요. 원재료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원재료 카드 BC카드에서 산 건 미지급금이 안 돼요. 자, 카드 분계 안 됩니다. 조아름씨, 이거 무슨 분계해야 돼요? 외상 매입. 네, 외상 매입금 처리해야죠. 2번 외상 분계하시고 거래처를 바꿔주세요. BC카드로. 외상 분계해 주시고 BC카드로 바꿔주세요. 외상 매입금을. 그리고 원재료 강남마트 거래처 들어갔는가 확인하시고 적요 코드 더블 클릭해서 6번 의제매입세 원재료 차감. 이거를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증빙까지 입력했습니다. 세 번째,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했습니다. 자, 인적사항이 있는가 보세요.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는 식당이 아니면 허용된다 그랬죠? 네. 우리는 통조림 제조업이니까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네요. 외상 매입금이죠, 이것도. 자, 입력합시다. 날짜는 9월 13일. 유형은 여러분 이런 계약서는 증빙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출할 때 증빙이 없는 매출을 입력할 때 13번 건별로 입력했잖아요. 매입이 이와 같이 계약서 같은 것은 증빙이 아니니까 예외적으로 이걸 이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매입에서 증빙이 없는 건 면세 매입에서 증빙이 없다 해서 면건이라고 있어요. 여기 면건. 면건. 면세 매입인데 증빙이 없다. 농어민과의 작성한 계약서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건입니다. 건. 면건. 60번. 분명은 고등어네요. 수량 꼭 넣어야 돼요. 90. 공급가액 180만원. 거래처 박어부. 전자세금 아니죠. 분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외상분계. 외상매입금 박어부. 원재료 차변. 원재료 거래처 박어부. 적요 더블클릭. 6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확인. 자, 여러분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3건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전표에 가서 마찬가지로 원재료에서 빼주고 부가세 대금으로 처리해야죠.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만한 거. 그것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어느 메뉴로 가시느냐? 여기입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클릭. 지금 공제 하나도 못 받는 걸로 전부 원재료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기간은 이것도 7월부터 9월. 네, 작성됐죠. 강남마트. 이 공제율을 이거를 보셔라 이거예요. 3개 다 확인하셔야 돼요. 104분의 4가 돼 있는지. 만약에 법인 식당이었다 하면 여기 공제율을 눌러서 106분의 6으로 골랐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3번 104분의 4 자동으로 선택이 돼 있었어요. 공제율은 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는데 104분의 4로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법인 식당 갑자기 그게 나오면 106분의 6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 강남마트의 38,461원이 의제매입세액에 해당이 되고 박어부는 69,230원. 평화수업에서 매입한 거는 134,610원. 합계가 안 보여요. 밑에 이걸 눌러보세요. 밑에 화살표를 누르면 합계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이 합계가 필요합니다. 242306을 메모해야 돼요. 242306 메모를 하신다. 메모장이 어디 갔지?
그려놓겠습니다. 자, 242306 메모하셨죠? 계산기에다 저는 이만큼을 원재료에서는 차감시키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분계는 일반 전표에서 하면 돼요. 자, 이건 저장해 두세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닫으면 저장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에 갑니다. 일반 전표 가셔서 과세기간의 종료일 9월 30일이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242306 대변의 원재료 조금 전에 공통매입세 우리가 정리했던 분계 위에 보이네요. 원리는 비슷합니다. 242306 이렇게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4만 2,306원은 의제매입세 공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에 반영된다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세요. 기간은 7월부터 9월. 최영미 씨, 최미영 씨, 어디에 반영됐나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요. 맞아요. 14번 매입세액이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라 라고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걸 조회해 가지고요 위에 있는 저장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닫아버리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시험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닫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우리 증빙 3개에 대하여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 관련 회계 처리까지 해봤는데요. 책에 있는 풀이를 한번 보죠. 9월 11일 거 53번 면세 이거 계산서 건이었어요. 9월 12일 거 이거 카면 58 카면 100만원. 9월 13일에 60번 면건 박어부하고 거래한 거. 의제매입 공제 신고서에 가면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밑에 합계를 조회합니다. 242306. 그리고 일반 전표에 9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해서 분계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 원재료.
아까 제가 원재료 분계 이거 부가 대변에 할 때 타계정 대체 이거 안 넣었는데요. 의제매입세 공제는 안 넣어도 됩니다. 타계정 대체란 재고자산이 본래 의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네, 원자료를 지금 부가세 대금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요 8번 타계정 대체를 원래는 넣어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은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읽어보니까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9월 30일 거 조회하셔서 우리가 아까 공통매입세 그 안분계산에 따른 원자료 타계정 대체한 거 있죠. 이건 넣어야 될 겁니다. 아까 그 풀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원자료를 부가세 대급금이나 부가세 예수금으로 대체하는 분기에 대해서는 타계정 대체 입력하지 않아도 반영되도록 프로그램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게 이 주의사항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계정 대체란 재고자산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자료를 거래처에 선물, 제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등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은 타계정 대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거 결산 분계 시 제조원가 대체에서 대변 원자료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여 적요 8번 타계정 대체를 표시하여 왔으나 현행 프로그램에서는 재고자산의 대변 금액이 반영이 되므로 타계정 대체 분계는 표시는 하지 않기로 한다. 하지 않아도 되겠다. 네, 다음 14번 14번째 부속서류네요. 대손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가끔 나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자금으로부터 10%의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대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과세기간 종료일에 맞추어서 그 다음 달 25일 날 세금은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외상거래인 경우에도 일단 공급자는 10% 매출세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의 파산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외상대금에 대해서 미리 납부한 매출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고 한다. 그래서 대손세액은 공제해 주지만 공급가액에서는 빼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배웠죠? 이론에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매출에 대한 대손 처리, 대손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파산, 사망, 회생 계획인가, 소멸시효 완성, 부도 발생,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 채권 등 이런 사유들이 있고요. 대손 확정일은 법률에 의해서 그 대손 사유별로 다릅니다. 주로 우리 시험에는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때를 대손이 확정되는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손이 확정이 되면 대손세 공제를 부가세 신고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신고 때만 해줍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확정 신고 때만 한다. 그리고 첨부 서류로서 이러한 관련 서류들을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무 프로세스 수행 과제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서류, 첨부 서류들은 그때그때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서면 방문해서 제출을 해주면 돼요. 전자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첨부 서류 같은 것은 별도로 가서 제출을 해줘야죠. 우편으로 하든지 방문해서 해주든지. 자, 수행과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자료에 의하여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대손세 공제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 이거 수동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손 처리, 회계 처리해야죠. 대손 처리하는 거 회계 처리. 그러려면 대손 충당금 확인해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대손세액란에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부실전자의 부도 6월 29일 날 부도가 났네요. 다음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하고자 한다. 대손세 공제액 및 대손채권,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12월 30일자로 수행하시오. 단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 확정일 아까 여기서 뭐라고 나왔나 볼까요? 어음 부도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부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군요. 예. 부도 발생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 수표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다 라고 해준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니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지나면 대손이 확정된다. 그럼 볼까요? 작년 12월 30일 날 거래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날 거래가 있었고요. 금년도 6월 29일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6개월 후니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12월 30일 이 날이 뭐예요? 6개월이 경과한 날이죠. 6개월째 되는 날이 아니라 6개월이 경과한 날 부도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0일자로 회계 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것을 매입세 대손세 공제신고를 작성하면 돼요. 자, 회계처리 12월 30일 날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프로세스에서 보면은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먼저 작성해야죠. 예. 대손세 공제신고서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대손세 공제신고서 클릭합니다. 기간은 10월부터 12월로 해야죠. 12월 31일 날 대손이 확정된 거니까 2기 확정 기간이니까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입력해야 됩니다. 대손 사유 부도 6월 되는 날 5번. 대손 기준일 부도니까 부도가 발생한 날이 대손 기준일이에요. 그러면 20220629죠. 대손 기준일을 입력했더니 대손 확정일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12월 30일이다. 앞에 부도라고 했기 때문에. 자, 대손금이 얼마입니까? 조용난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대손금이 얼마예요? 660이요. 예, 부가세 포함해서 대손금 660만 원이에요. 여러분, 자칫하면 대손금에다가 공급가액만 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수하기 좋아요, 이거. 대손금액 하니까 세금계산서 딱 보고 600만 원 공급가액. 대손금은 외상매출금이에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은 세금까지 다 받아야 될 거예요. 660을 내야 돼요. 그래야 대손세액이 60만 원 나타납니다. 거래처 코드는 부실전자. 더블 클릭해서 입력해야 되네. 부실전자 이렇게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손세액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은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죠. 대손 처리에 대한 회계. 자, 문제를 잘 보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보다 더 상세하게 문제를 제시하고 있죠.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하고자 한다 하면서 대손세 공제액 및 대손채권,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12월 30일자로 수행 처리하시오. 지금 이거 할 차례예요. 자,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로 갑니다. 왜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느냐? 12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알아야 돼요. 얼마인가 보세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 660만 원만큼 있나요? 없네요. 180만 원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180만 원 메모를 해둡니다. 대손 처리 분계는 일반 전표에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일반 전표로 가겠습니다. 대손 처리는 12월 30일자로 합니다. 12월 30일. 차변의 109번 대손 충당금. 뭐 분계 이건 외상매출금 대손상계 3번. 적용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요. 180만 원 아까 메모한 거 입력합니다. 자,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어디 거죠? 부실전자. 적용에다는 대손 처리 660만 원. 자, 여기까지 입력해 놓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손 처리에 대한 분계를 배울 때 대변의 외상매출금 감소시키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그만큼 있으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660 하면 끝났죠. 그런데 모자라요. 모자란 것은 비용 처리해야 되죠. 대손상각비로. 그러면 다 비용 처리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 660 중에서 대손세액은 60만 원 공제 받을 거예요. 세무서로부터. 그러니까 다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지 말고 60만 원을 차변에 입력합니다.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에서 빼준다 이거 60만 원. 이번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 예수금에서 60만 원을 빼줄 거다. 그러면 180만 원은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시키고 60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에서 빼줬으니까 240 얼마가 부족해요? 420이 부족하죠? 요것만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자, 차변 대손 상각비 800번째 거 835 835 대손 상각비입니다. 1번 외상매출금의 대손에 해당되죠. 네, 금액은 420만.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 돼요. 이 분계가 또 쉽지 않죠.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것은 뭐 별로 까다로울 게 없는데 그 대손금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근데 그거 나중에 대손 처리하는 분계가 대손 처리하는 분계할 때 이 부가세 예수금 빼줘야 되는데 이거 빼주는 걸 깜빡할 수가 있어요. 깜빡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한번 가볼까요? 이게 6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작성해야죠. 네,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아유, 왜 이래? 여기 8번. 대손세 가감 8번에 그 매출세액란에 마이너스 60만 원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60만 원 이번에 줄어드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에는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저장하시고, 네, 시험 볼 때는 저장 꼭 해야 돼요. 뭐 지금은 저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가 수행 결과 풀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대손세액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가 나오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메뉴에 가야 됩니다. 대손사유 여기 확정신고기간으로 기간을 입력하고, 여긴 절대 예정신고기간은 없어요. 확정신고기간밖에 없어요. 대손세액 공제는. 그래서 대손사유 잘 선택하고 대손 기준일만 정확히 입력하면 확정일 자동 나타납니다. 대손 금액은 합계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손세액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거래처 코드 더블클릭해서 입력했죠. 그런 다음에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가지고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계를 해주면 되는데, 대손 삼각비로 전부 처리하기 전에 모자라는 것을 부가세 예수금에서 감소시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채 감소 이거 먼저 입력하고, 그런 다음에 대손삼각비를 입력해야 여러분이 숫자를 빼먹지 않아요. 대손삼각비 먼저 입력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먼저 입력하고 대손 충당금 180만 원 확인한 거 까고 나머지를 대손삼각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손 충당금은 꼭 109번 써야 돼요. 외상매출금은 거래처 꼭 넣어야 되는 거, 코드로 넣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8번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 이거예요. 네, 팁에 있는 설명을 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니죠,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가면 그 옆에 변제도 있어요. 변제. 변제는 매입처에서 하는 겁니다. 매입처에서. 왜 매입처에서는 왜 변제를 해야 될까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돈을 안 줬잖아요. 거래처에. 지금 이 거래 부실전자 입장에서는 작년 12월 30일 날 이 부가세 신고할 때 60만 원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부실전자가. 받으면 안 될 걸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입자는 대손세액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 맞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로 매출자의 공제 신고서를 문제로 냅니다. 네.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관한 부분이 거의 다 끝났네요. 예, 뒤에 조금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뒤에 나머지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56분이네요. 5시 10분에 들어오시죠.